혹시 예전과는 다르게 만족스러운 순간에도 정액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첫 경험을 마주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서글픔과 함께 내 몸에 혹시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결코 당신 혼자만 겪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60세 이상 남성 3명 중 1명은 정액 없이 절정을 느끼는 이른바 드라이 오르가즘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의학계에서도 고령 남성의 성기능 변화와 오르가즘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돕기 위한 여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정이 더 이상 예전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발맞추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지혜롭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입니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정이 멈췄다고 해서 남성으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새로운 방식의 성적 만족과 삶의 기쁨을 발견하는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눌러 저희의 지혜로운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노화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복합적인 변화의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성의 신체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정액이 잘 나오지 않거나 오르가슴의 강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고민은 결코 특정 소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변화이며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에 큰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라기보다는 세월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 변화입니다. 이 두 기관은 사정 시 정액을 생성하고 힘차게 배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부터 이 기관들의 활동은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정액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때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더불어 남성성의 상징과도 같은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도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성욕은 물론 성적 반응과 사정의 타이밍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지휘자 역할을 하는데 분비량이 줄어들면 성적인 흥분도나 오르가슴의 강도 역시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은 바로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류가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음경이나 골반 깊숙한 곳의 신경들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해 사정 반사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비뇨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 중 약 38%가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정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기능이 조금 약해졌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신체 내부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나의 탓만이 아니라 평생 나를 위해 헌신해온 몸이 이제는 조금 더 세심하게 나를 돌봐달라고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 몸의 새로운 리듬에 맞는 방식으로 자신을 아끼고 보살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여기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 신체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의학적인 시각에서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안심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단지 성적인 쾌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정액이 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머무를 경우에 생기는 위험입니다. 사정은 단순히 성적 행위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오래된 정자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종의 정화작용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정화 과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립선이나 정낭 안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염증이나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국비뇨기학회에서도 사정의 빈도가 극단적으로 적은 고령 남성일수록 전립선 기능 저하를 경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보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정신적인 영향입니다. 성적인 만족과 해소가 어려워지면 심리적인 위축감과 함께 자신감이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불면증이나 무기력감, 일상에 대한 의욕 저하와 같은 정서적 문제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이러한 자신감의 상실은 무엇보다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정이 어려운 상태를 그저 나이 탓으로만 넘기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관리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사정이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어차피 안 될 텐데라는 생각에 아예 자위행위 자체를 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골반저근이나 성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신경의 활동이 점점 둔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희망을 가져야 할 점은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새로운 쾌감을 느끼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은 많은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위험한 패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차피 사정은 잘 안 되니까라며 그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만 습관처럼 자위를 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이러한 무심한 습관이 오히려 성기능을 더욱 저하시키는 숨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자극을 너무 강하고 빠르게 주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민감도가 떨어졌다고 느끼면서 예전의 쾌감을 되찾기 위해 자극을 더 세게 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 결과 음경을 과도하게 세게 쥐거나 매우 빠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격한 자극은 섬세한 신경을 오히려 예민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아예 무감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은 음경 고유의 섬세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골반저근의 만성적인 긴장을 유발하여 성기능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골반저근은 사정 시 중요한 수축 운동을 담당하는 핵심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된 상태로 굳어지면 오히려 사정 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무심코 반복하는 자극 방식 하나하나가 결국 몸 전체의 성적 밸런스를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빨리 끝내야겠다는 조급함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성적인 쾌감은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가장 깊고 강하게 느껴지는 법인데, 짧은 시간 안에 서둘러 자극을 끝내려는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가 성적인 흥분에 둔감해지고 결국 오르가슴 자체를 느끼기 어려워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2022년 일본의 고령 비뇨기학회 세미나에서도 고령자의 자위행위의 질이 저하되면서 이것이 성기능 장애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결과만을 바라는 조급한 태도보다 과정 그 자체를 온전히 느끼고 느긋하게 즐기는 지혜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몸과 마주하며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든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성적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정이 어렵더라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안전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한 자극이나 조급한 접근은 오히려 우리의 성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정이 쉽지 않은 고령 남성에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접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금부터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3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로우 터치 기법입니다. 이는 빠른 자극 대신 아주 천천히 온몸의 감각을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음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 전에 허벅지 안쪽이나 아랫배, 그리고 항문과 고환 사이의 회음부 주변을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온몸의 긴장을 풀고 감각을 부드럽게 일깨우는 접근입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자극은 신경을 서서히 활성화시키며 설령 사정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느끼는 성적인 만족감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빠른 쾌감을 줬기보다는 내 몸의 감각이 천천히 깨어나는 과정 자체를 즐기려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복식 호흡을 이용한 골반적인 이완법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위를 시작하기 전에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깊은 복식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하며 복부와 항문 주변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숨을 길게 내쉴 때 아랫배와 골반 바닥 근육이 부드럽게 아래로 풀어지는 느낌에 집중하면 사정을 방해하던 과도한 긴장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이 방법은 다수의 비뇨기과 전문의들도 권장하는 방식으로 특히 60대 이상 남성에게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열 자극 요법입니다. 이는 목욕 후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항문과 고환 사이의 회음부에 5분 정도 가볍게 덮어주는 방식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따뜻한 온열 자극은 그 부위의 혈류를 극적으로 증가시키고 신경의 반응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드라이 오르가즘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잃어버렸던 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자연스럽고 안전한 접근법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은 모두 자극의 강도를 줄이는 대신 감각을 깨우고 몸을 깊이 이완시키는 데 중점을 둔 방식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몸과 감정의 변화에 더 잘 맞는 지혜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적 만족이 단순한 행위의 끝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몸을 아껴주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이러한 습관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면 심리적인 이완은 물론 수면의 질까지 함께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적 쾌감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극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의 근간이 되는 우리 몸의 기관, 즉 전립선과 정랑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관리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 실제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자연 치유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립선 마사지입니다. 일부에서는 전립선 마사지를 통해 성기능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실제로 전문가에 의한 가벼운 자극은 혈류를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잘못된 방식으로 무리한 자극을 줄 경우 오히려 염증이나 심각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시도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내 몸을 위한 관리인 만큼 안전하고 신중한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대신 훨씬 안전하고 일상에 쉽게 녹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자연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혈류를 촉진하는 골반 스트레칭입니다. 전립선과 정낭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 부위의 유연성과 혈류 상태는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는 동작은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여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하루 단 3분만 이 동작을 꾸준히 해도 골반 내 정맥의 혈류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정액 생성을 위한 내부 환경도 점차 안정되게 조성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성기능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 완화와 배뇨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여러 건강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습관입니다. 또 하나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이 바로 온욕요법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 무릎 아래까지 따뜻한 물에 담그는 각탕은 하체 혈류를 극적으로 개선시켜 전립선으로 향하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평소 골반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기 찜질기나 따뜻한 방석을 활용해 의자 위에 올려두고 앉는 방법도 정낭과 전립선의 기능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식이야말로 나이든 몸의 성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몸의 내부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식습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체 내부에서부터 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을 지키고 정액의 생성을 도와주는 특정 영양소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3가지 영양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정액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며 전립선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정액의 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성욕 저하나 호르몬 불균형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연 섭취를 위해 가장 추천할 만한 식품으로는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 그리고 소고기, 호박씨, 나토나 청국장 같은 발효 콩식품이 있습니다. 특히 나토에 다진 파와 계란 노른자를 함께 곁들이면 아연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전립선과 음경 주변의 혈액 흐름이 개선되면 신경 자극에 대한 반응도 더욱 민감해지고 오르가슴의 깊이도 한층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에는 닭고기, 두부나 콩과 같은 대두 제품, 현미, 그리고 호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성적인 만족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전립선과 정낭의 노화를 억제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으로는 아보카도,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 오일 등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올리브 오일을 뿌린 신선한 샐러드나 아몬드를 곁들인 요거트를 습관처럼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내 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성기능 회복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사정의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성욕, 근력,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에도 깊게 관여하는 우리 몸의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상 속의 지혜로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깊은 잠입니다.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의 약 70%는 우리가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충분한 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잘 자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만으로도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통해 남성성의 스위치를 켜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뒤 햇빛을 받는 행위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깊은 잠은 다시 테스토스테론의 자연스러운 분비를 자극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특히 하체를 중심으로 한 스쿼트나 걷기 운동은 골반 주변의 혈류를 개선해 성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적당한 근육 자극은 우리 몸에 호르몬을 만들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어 꾸준한 운동이 자연스러운 호르몬 분비를 유도합니다. 주 3회 한 번에 15분 정도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성적인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르가슴과 만족감의 대부분은 몸이 아닌 뇌와 신경의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즉, 사정이 없더라도 우리의 뇌와 신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적인 만족감의 깊이와 감각은 충분히, 아니 오히려 더 깊게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적인 흥분이나 절정의 순간에 분비되는 주요 뇌 호르몬으로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등이 있습니다. 이 행복 호르몬들은 단지 육체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깊은 심리적 이완이나 풍부한 상상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분비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채로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의 분비가 촉진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바로 이 깊이 이완된 상태를 자위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설령 사정이 없더라도 우리의 뇌는 충분히 깊은 성적인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극하느냐보다 어떻게 느끼고 집중하느냐입니다. 이미지와 호흡을 활용해 쾌감을 높이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눈을 감고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성적인 기억이나 따뜻하고 편안했던 접촉의 순간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다시 성적인 흥분을 재현하기 시작하고 신경 역시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깊고 느긋한 호흡을 함께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뇌와 몸이 자극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이는 최적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적 행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얼마나 풍요롭게 경험하느냐입니다. 오직 사정이라는 목표에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긴장감이 높아져 쾌감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손끝의 감촉, 호흡의 흐름, 마음의 잔잔함 같은 감각 하나하나를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방식의 성적 만족으로 우리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나눈 모든 지혜로운 방법들을 억지스럽지 않게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돕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습관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음부 스트레칭입니다. 회음부는 음경과 항문 사이에 위치한 부위로 전립선과 사정반사에 관여하는 주요 신경이 밀집해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운 뒤 양 무릎을 양옆으로 천천히 눕히듯 벌려 회음부를 이완시켜주는 자세를 잠들기 전 5분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골반 내부의 혈류가 개선되어 성적 감각의 민감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위를 주 2회 정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를 단순히 사정을 위한 행위로만 생각하지만 오히려 목표 없이 감각 그 자체를 즐기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깊은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정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내 몸의 감각을 느끼고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일종의 명상처럼 접근해 보세요. 세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의 여유를 즐기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쾌감을 느끼는 시간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감각이 내 몸과 뇌에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임을 다시 인식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경은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으니 성적인 것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어. 하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의 기쁨은 나이가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적인 기능이 조금 줄어들었다 해도 쾌감의 형태가 바뀌었다 해도 지금의 나와 차분히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간다면 성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우리 삶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결코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나 단단한지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만의 편안함과 만족감을 내 안에서 천천히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성과 마주해 보세요. 그곳엔 분명 당신만을 위한 새로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의 기나긴 인생을 함께 걸어온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몸을 조금 더 다정하게 깊은 애정을 담아 돌봐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나이라는 숫자에 상관없이 성은 언제든지 다시 당신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삶의 활력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됩니다. 앞으로도 나이에 지지 않고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을 위해 의미 있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혹시 예전과는 다르게 만족스러운 순간에도 정액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첫 경험을 마주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서글픔과 함께 내 몸에 혹시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결코 당신 혼자만 겪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60세 이상 남성 3명 중 1명은 정액 없이 절정을 느끼는 이른바 드라이 오르가즘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의학계에서도 고령 남성의 성기능 변화와 오르가즘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돕기 위한 여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정이 더 이상 예전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발맞추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지혜롭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입니다.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정이 멈췄다고 해서 남성으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새로운 방식의 성적 만족과 삶의 기쁨을 발견하는 새로운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눌러 저희의 지혜로운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노화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복합적인 변화의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성의 신체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정액이 잘 나오지 않거나 오르가슴의 강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고민은 결코 특정 소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변화이며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에 큰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라기보다는 세월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 변화입니다. 이 두 기관은 사정 시 정액을 생성하고 힘차게 배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부터 이 기관들의 활동은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정액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때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더불어 남성성의 상징과도 같은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도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성욕은 물론 성적 반응과 사정의 타이밍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지휘자 역할을 하는데 분비량이 줄어들면 성적인 흥분도나 오르가슴의 강도 역시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은 바로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류가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음경이나 골반 깊숙한 곳의 신경들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해 사정 반사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비뇨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 중 약 38%가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정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기능이 조금 약해졌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신체 내부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나의 탓만이 아니라 평생 나를 위해 헌신해온 몸이 이제는 조금 더 세심하게 나를 돌봐달라고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 몸의 새로운 리듬에 맞는 방식으로 자신을 아끼고 보살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여기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 신체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의학적인 시각에서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안심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단지 성적인 쾌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몸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정액이 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머무를 경우에 생기는 위험입니다. 사정은 단순히 성적 행위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오래된 정자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종의 정화작용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정화 과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립선이나 정낭 안에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염증이나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국비뇨기학회에서도 사정의 빈도가 극단적으로 적은 고령 남성일수록 전립선 기능 저하를 경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보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정신적인 영향입니다. 성적인 만족과 해소가 어려워지면 심리적인 위축감과 함께 자신감이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불면증이나 무기력감, 일상에 대한 의욕 저하와 같은 정서적 문제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이러한 자신감의 상실은 무엇보다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정이 어려운 상태를 그저 나이 탓으로만 넘기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관리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사정이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어차피 안 될 텐데라는 생각에 아예 자위행위 자체를 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골반저근이나 성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신경의 활동이 점점 둔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희망을 가져야 할 점은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새로운 쾌감을 느끼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들이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은 많은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위험한 패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어차피 사정은 잘 안 되니까라며 그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만 습관처럼 자위를 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이러한 무심한 습관이 오히려 성기능을 더욱 저하시키는 숨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자극을 너무 강하고 빠르게 주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민감도가 떨어졌다고 느끼면서 예전의 쾌감을 되찾기 위해 자극을 더 세게 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 결과 음경을 과도하게 세게 쥐거나 매우 빠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격한 자극은 섬세한 신경을 오히려 예민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아예 무감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은 음경 고유의 섬세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골반저근의 만성적인 긴장을 유발하여 성기능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골반저근은 사정 시 중요한 수축 운동을 담당하는 핵심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지나치게 긴장된 상태로 굳어지면 오히려 사정 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무심코 반복하는 자극 방식 하나하나가 결국 몸 전체의 성적 밸런스를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빨리 끝내야겠다는 조급함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성적인 쾌감은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가장 깊고 강하게 느껴지는 법인데 짧은 시간 안에 서둘러 자극을 끝내려는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가 성적인 흥분에 둔감해지고 결국 오르가슴 자체를 느끼기 어려워지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2022년
일본의 고령 비뇨기학회 세미나에서도 고령자의 자위행위의 질이 저하되면서 이것이 성기능 장애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결과만을 바라는 조급한 태도보다 과정 그 자체를 온전히 느끼고 느긋하게 즐기는 지혜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몸과 마주하며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든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성적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정이 어렵더라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안전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한 자극이나 조급한 접근은 오히려 우리의 성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정이 쉽지 않은 고령 남성에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접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금부터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3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로우 터치 기법입니다. 이는 빠른 자극 대신 아주 천천히 온몸의 감각을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음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기 전에 허벅지 안쪽이나 아랫배, 그리고 항문과 고환 사이의 회음부 주변을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온몸의 긴장을 풀고 감각을 부드럽게 일깨우는 접근입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자극은 신경을 서서히 활성화시키며 설령 사정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느끼는 성적인 만족감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빠른 쾌감을 줬기보다는 내 몸의 감각이 천천히 깨어나는 과정 자체를 즐기려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복식 호흡을 이용한 골반적인 이완법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위를 시작하기 전에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깊은 복식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하며 복부와 항문 주변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숨을 길게 내쉴 때 아랫배와 골반 바닥 근육이 부드럽게 아래로 풀어지는 느낌에 집중하면 사정을 방해하던 과도한 긴장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이 방법은 다수의 비뇨기과 전문의들도 권장하는 방식으로 특히 60대 이상 남성에게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열 자극 요법입니다. 이는 목욕 후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항문과 고환 사이의 회음부에 5분 정도 가볍게 덮어주는 방식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따뜻한 온열 자극은 그 부위의 혈류를 극적으로 증가시키고 신경의 반응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드라이 오르가즘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잃어버렸던 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자연스럽고 안전한 접근법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은 모두 자극의 강도를 줄이는 대신 감각을 깨우고 몸을 깊이 이완시키는 데 중점을 둔 방식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몸과 감정의 변화에 더 잘 맞는 지혜로운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적 만족이 단순한 행위의 끝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몸을 아껴주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이러한 습관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면 심리적인 이완은 물론 수면의 질까지 함께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적 쾌감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극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의 근간이 되는 우리 몸의 기관, 즉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관리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 실제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자연 치유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립선 마사지입니다. 일부에서는 전립선 마사지를 통해 성기능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실제로 전문가에 의한 가벼운 자극은 혈류를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잘못된 방식으로 무리한 자극을 줄 경우 오히려 염증이나 심각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시도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내 몸을 위한 관리인 만큼 안전하고 신중한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대신 훨씬 안전하고 일상에 쉽게 녹여낼 수 있는 효과적인 자연 요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혈류를 촉진하는 골반 스트레칭입니다. 전립선과 정낭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 부위의 유연성과 혈류 상태는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는 동작은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여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하루 단 3분만 이 동작을 꾸준히 해도 골반 내 정맥의 혈류 흐름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정액 생성을 위한 내부 환경도 점차 안정되게 조성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성기능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 완화와 배뇨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여러 건강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습관입니다. 또 하나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이 바로 온욕요법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 무릎 아래까지 따뜻한 물에 담그는 각탕은 하체 혈류를 극적으로 개선시켜 전립선으로 향하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평소 골반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기 찜질기나 따뜻한 방석을 활용해 의자 위에 올려두고 앉는 방법도 정낭과 전립선의 기능을 서서히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식이야말로 나이든 몸의 성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몸의 내부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식습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체 내부에서부터 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을 지키고 정액의 생성을 도와주는 특정 영양소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3가지 영양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정액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며 전립선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정액의 양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성욕 저하나 호르몬 불균형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연 섭취를 위해 가장 추천할 만한 식품으로는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 그리고 소고기, 호박씨, 나토나 청국장 같은 발효 콩식품이 있습니다. 특히 나토에 다진 파와 계란 노른자를 함께 곁들이면 아연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전립선과 음경 주변의 혈액 흐름이 개선되면 신경 자극에 대한 반응도 더욱 민감해지고 오르가슴의 깊이도 한층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에는 닭고기, 두부나 콩과 같은 대두 제품, 현미, 그리고 호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성적인 만족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전립선과 정낭의 노화를 억제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으로는 아보카도,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 오일 등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올리브 오일을 뿌린 신선한 샐러드나 아몬드를 곁들인 요거트를 습관처럼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내 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성기능 회복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사정의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성욕, 근력,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에도 깊게 관여하는 우리 몸의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상 속의 지혜로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깊은 잠입니다.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의 약 70%는 우리가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충분한 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잘 자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만으로도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통해 남성성의 스위치를 켜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뒤 햇빛을 받는 행위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뇌 속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깊은 잠은 다시 테스토스테론의 자연스러운 분비를 자극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특히 하체를 중심으로 한 스쿼트나 걷기 운동은 골반 주변의 혈류를 개선해 성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적당한 근육 자극은 우리 몸에 호르몬을 만들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어 꾸준한 운동이 자연스러운 호르몬 분비를 유도합니다. 주 3회 한 번에 15분 정도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성적인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르가슴과 만족감의 대부분은 몸이 아닌 뇌와 신경의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즉, 사정이 없더라도 우리의 뇌와 신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적인 만족감의 깊이와 감각은 충분히, 아니 오히려 더 깊게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적인 흥분이나 절정의 순간에 분비되는 주요 뇌 호르몬으로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등이 있습니다. 이 행복 호르몬들은 단지 육체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깊은 심리적 이완이나 풍부한 상상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분비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채로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의 분비가 촉진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바로 이 깊이 이완된 상태를 자위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설령 사정이 없더라도 우리의 뇌는 충분히 깊은 성적인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극하느냐보다 어떻게 느끼고 집중하느냐입니다. 이미지와 호흡을 활용해 쾌감을 높이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눈을 감고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성적인 기억이나 따뜻하고 편안했던 접촉의 순간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다시 성적인 흥분을 재현하기 시작하고 신경 역시 반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깊고 느긋한 호흡을 함께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뇌와 몸이 자극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이는 최적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적 행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얼마나 풍요롭게 경험하느냐입니다. 오직 사정이라는 목표에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긴장감이 높아져 쾌감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손끝의 감촉, 호흡의 흐름, 마음의 잔잔함 같은 감각 하나하나를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방식의 성적 만족으로 우리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나눈 모든 지혜로운 방법들을 억지스럽지 않게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돕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습관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음부 스트레칭입니다. 회음부는 음경과 항문 사이에 위치한 부위로 전립선과 사정 반사에 관여하는 주요 신경이 밀집해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운 뒤 양 무릎을 양옆으로 천천히 눕히듯 벌려 회음부를 이완시켜주는 자세를 잠들기 전 5분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골반 내부의 혈류가 개선되어 성적 감각의 민감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위를 주 2회 정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를 단순히 사정을 위한 행위로만 생각하지만 오히려 목표 없이 감각 그 자체를 즐기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깊은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정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내 몸의 감각을 느끼고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일종의 명상처럼 접근해 보세요. 세 번째는 결과보다는 과정의 여유를 즐기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쾌감을 느끼는 시간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감각이 내 몸과 뇌에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임을 다시 인식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경은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으니 성적인 것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어. 하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의 기쁨은 나이가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적인 기능이 조금 줄어들었다 해도 쾌감의 형태가 바뀌었다 해도 지금의 나와 차분히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간다면 성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우리 삶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결코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얼마나 단단한지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만의 편안함과 만족감을 내 안에서 천천히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성과 마주해 보세요. 그곳엔 분명 당신만을 위한 새로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의 기나긴 인생을 함께 걸어온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몸을 조금 더 다정하게 깊은 애정을 담아 돌봐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나이라는 숫자에 상관없이 성은 언제든지 다시 당신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삶의 활력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됩니다. 앞으로도 나이에 지지 않고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을 위해 의미 있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혹시 예전과는 다르게 만족스러운 순간에도 정액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첫 경험을 마주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서글픔과 함께 내 몸에 혹시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결코 당신 혼자만 겪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60세 이상 남성 3명 중 1명은 정액 없이 절정을 느끼는 이른바 드라이 오르가즘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의학계에서도
고령 남성의 성기능 변화와 오르가즘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돕기 위한 여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